무극담노 종신기 천마편 제30화 독 고벽 만독불침을 이루다. 3. 신왕권천은 천천히 걸어가 격한 부상에 놓인 단목모와 법왕이란 자에게 천천히 걸어 다가갔다. 신왕은 불에 타다만 보릿자루와 같은 단목모를 보며 매우 짙은 의혹의 얼굴이 되었다. 비록 비렁뱅이 와도 같은 녀석이라도 내 제자가 아니던가. 어떻게 녀석이 이런 몰골이란 말인가. 저벅. 신왕 곁에 있었던 백리가주 백리중현은 심각한 상처를 입은 것 같았다. 그의 얼굴과 몰골은 매우 초라했으며 그의 눈이 거의 풀려 있는 것으로 본다면 그는 잠시 후 반드시 쓰러질 것 같았다. 이때 비룡번신 새 만독단 묵지에 울리는 소리가 있었는데 이는 매우 급하고 강한 외침이었다. 신왕은 걷다가 귀에서 강력한 파공음이 울리며 공기 부서지는 소리의 위험을 감지하고 그의 절기 팔보관섬 중에 밀보를 밟아 나갔다. 허허, 역시 구주 21천의 상승 절기인 희대의 보법이란 말인가. 신왕은 자리에서 연기가 꺼지듯 은밀하게 사라졌고 무슨 정광석화와 같은 유성이 신왕을 스치듯 지났는데 이런 깻잎 한 장 차이로 신왕을 스치듯 지난 정체의 모를 물건은 삼캐묵장을 덮쳤다. 휘이 쿵 삼캐묵장은 무언가에 처맞고 묵지, 검은 지면에 대굴대굴 굴러다니며 아이고, 어떤 개놈이 나의 턱주가리를. 삼캐묵장이 지면에서 굴러다니는 모습을 보며 신왕권천은 두 눈이 튀어나올 것 같이 둥그런 눈을 하였고 그의 눈은 금세 충혈되었다. 신왕은 아마도 정말 놀란 것 같았다. 이미 금강불괴지신을 이룬 섬캐묵장이 저렇게 고통스러운 모습을 하다니. 신왕은 홀로 이러한 생각을 하며 섬캐묵장 주변에 나타나 섬캐묵장을 발 아래로 내려다보는 신비로운 신형의 주인공을 노려보았다. 바람은 불어왔으며 휘잉 건장한 무사였다. 흑의 무복을 입은 자의 등장이었으니 그의 등판은 정말 넓었고 그 신형은 정말 균형이 잡힌 이유로 뒷모습만 보더라도 매우 뛰어난 신의를 가진 초절정 이상의 고수로 보였으니 신왕은 이 신비인을 보며 매우 놀라운 표정을 한동안 지울 수 없었다. 놀랍구나. 이러한 신법은 인세에서 볼 수 없는 신성계의 광후한 신법이 아니겠는가. 상대는 나와 비교해도 부족하지 않을 고수가 분명하다. 그렇다면 21개의 하늘 중 또 누구란 말인가? 신왕은 물론 장중에 있었던 5 인물은 누구도 말하는 자가 없었다. 다만 섬캐묵장이 고통 중에 한동안 턱을 감싸고 구르다가 섬캐묵장 장천. 법왕의 턱은 심하게 부어올라 있었으며 그 턱은 매우 붉은 빛을 내고 있었다. 어떤 잡놈이 천하제일미남 법왕님의 얼굴에 흠집을 냈단 말이냐? 당장 내 놈의 정체를 말해라. 내 놈의 정체를 밝힌다면 내 놈을 심판하는 것에 자비를 베풀어 내 놈의 살가죽을 벗겨 염라에게 보내주마. 물론 영혼은 온전한 모습으로 말이다. 후후후후. 광호한 주둥이는 여전하군. 어라? 광호한 주둥이라. 섬캐묵장은 상대의 대답에 매우 기가 막혔다. 이놈은 누구지? 감히 중원에서 제일 강한 21개 하늘과도 같은 자에게 광호하다는 말을 입에 올리니 말이야. 섬캐묵장은 가자미 눈이 되어 상대를 노려보았는데 상대는 매우 신비한 흑색 무복을 입고 있었으며 그의 좌수에는 한 개의 몽둥이가 들려 있었다.
그리고 그의 얼굴은 면사에 가려서 그 정체를 뚜렷하게 구분할 수 없었다. 하지만 신형에서 알 수 없는 강력한 내기가 흘러나와 딱 봐도 자신보다 결코 하수가 아니란 짐작만 있었으니 저벅, 저벅, 저벅. 신비인의 벼루는 어떻게 되시오? 신왕 권천이었다. 소위 강호의 존장이란 지금 이 마당의 벼로가 중요하단 말이오. 묵지에 등장한 인물은 신왕의 물음에 아랑곳하지 않았으며 이에 신왕 권천의 두 눈 위에 있는 눈썹이 심하게 꿈틀거렸다. 아마도 신왕 권천은 자신의 반열과 신분으로 상대의 말에 불쾌했던 것 같았다. 그리고 신비인은 어정쩡한 자세로 팔짱을 끼고 있었는데 그는 좌에서 우로 쓸어보았고 그의 두 눈에 짙은 묵빛의 장독담, 바로 만독담이 보였으며 그 주위로 이름 모를 독수풀 더 간간히 보았다. 또한 그의 두 눈에 확연히 들어온 극심한 상처를 입은 자가 보였으니 바로 백리세가의 세가주 백리중현이었다. 그의 옷은 여기저기 심하게 찢겨 있었으며 곳곳에서 피가 맺혀 있었다. 물론 저광의 무리에게 당한 흔적, 옆구리와 허벅지 부분 하얀색 그의 경장은 짙은 자색이 되어 그는 이미 심하게 피를 많이 흘린 상태이리라. 이를 본 신비인의 두 눈에서 예리한 마광이 흘러나왔는데 이제 피를 보면 나의 심령에서부터 마귀가 올라오는군. 나 류지혁은 이제 마인이 된 것이 확실하단 말인가. 뿌드득. 아, 지금 신비인은 바로 류지혁이었다. 그는 홀로 이러한 생각을 하며 이를 심하게 갈았다. 그래서 강호 총장이 묻는데 대답하지 않겠다는 건가? 신왕의 말이었으며 뭐 그딴 것을 묻고 있습니까? 녀석은 단목물을 만신창이 걸레가 되게 만들었는데 말입니다. 법왕 성쾌묵장의 말에 쓰러져 꿈틀대고 있었던 단목무를 보았다. 아마도 단목무는 고통에 겨워 몸부림하는 것처럼 보였으니 기해열 부근에 피로 얼룩져 있고 그곳에서 계속해서 피가 나오니 모인으로서 생명은 끝났단 말인가. 또한 녀석은 분명히 법왕의 수강에 맞아버려 불타올랐다. 녀석이 내가 전수한 무국 천멸기를 발성에 이르지 못했다면 법왕의 수강을 맞아 녀석의 육체는 한순간에 녹아버렸을 것이다. 신왕은 순간 단목무의 상태를 완벽하게 분석했고 이에 류지혁을 다시 돌아보며 뜨겁고 강력한 안광을 토해냈다. 허허, 역시 신왕은 구주 21천 중 10권의 상좌가 아닌 던가. 그의 안광은 주변 공기를 살라버렸으며 본인 주위를 붉은색으로 물들였다. 좋소. 어차피 강호는 본인의 실력이 인격이며 곧 지위고하를 만들어주는 것이니 내가 보니 당신의 기세가 장난이 아니오. 나이는 그리 많아 보이지 않은데 나의 제자가 이런 모양이 되었으니 말이오. 그대를 대접하리다. 신왕, 대접은 무슨 대접이오? 역시 강호는 강자전이 아니오. 내가 우리 문의 행사에 걸림돌이 되면 어떻게 되는지 확실하게 보여줄 것이오. 신왕권천은 천천히 고개를 돌려 법왕을 보았다. 법왕 성쾌묵장은 이미 내가 공부에 공력을 끌어올려 두 팔이 붉게 달아올랐다. 이 성쾌묵장은 구주 21천 중 3궤에 든 인물로 그는 주로 장법을 동문절기로 펼치는 경천동지의 고수인데 그의 번천삼 육회장은 강호 일절로 칠흥의 군웅들에게도 소문이 자자한 인물이었다. 1장에 들과 수풀을 사르고 2장에 장강을 가르고 3장에 하늘이 불바다가 된다는 강호 호사가들의 말이 있을 정도였다. 휙, 쿠, 저배 진각. 법왕이란 자는 우레와 같은 음성을 외치며 그는 본인의 좌측 발을 들어 올린 후 강하게 떨어뜨렸고 묵지 지면에는 사방으로 흙덩이가 튀었다. 물론 이 묵지의 흙은 강력한 동물이 분명한데 말이다. 또한 법왕은 다리를 벌리고
동네 무관의 아이들이 무공에 입문하며 처음 배우는 그 마보의 자세를 취한 후에 강력한 기세를 주변에 뿌려댔으니 그는 양강무학의 진수를 보여주는 것인가. 허허, 검은 묵지가 서서히 일반 진흙과도 같은 붉은 빛으로 변해갔는데 그의 신형 주위로부터 일장 가까이 묵지의 검은 빛이 사라져 진흙빛이 되었다. 그 주위로 법왕이 뿜어내는 경력이 독을 태워버리는 듯 묵지 지면은 지글거렸다. 유능제 강이구나. 강력한 내가 공부를 끌어올리는 법왕을 보며 류지혁은 매우 여유롭게 보였다. 그는 분명 완벽한 무극지체와 무극담로에서 경험한 무학을 온전히 대성한 것이 아닌데 어찌 이리 여유로운 것인지. 아니면 자만하는 것인가? 아무튼 부드러움이 강함을 이긴다는 지혁의 말은 도대체 무슨 뜻일까? 유능제강이라. 이놈아, 내가 만약에 나의 삼장을 받아낸다면 내 손을 지질 것이다. 나의 삼장은 말이 많군. 강호 것들은 말로 칼밥을 먹는가? 장부는 실력으로 인정받는 것이다. 지혁은 말하며 다만 팔을 내밀고 손가락만 까닥이며 들어오라는 손짓을 하였다. 이런 지혁의 말과 행동에 이 감히 구주 21천 3계종 장계 섬기목장 나 법왕장천? 그만하고 오라. 제길 관을 파야 눈물을 흘릴 물건이로고. 그렇다면 빨리 뒤지거라. 무구장? 진천장? 무구 진천? 거룡참? 휙 허허, 과연 이것이 사람이 만들어내는 장법이란 말인가. 그는 이미 초인의 반열에 있었던 무인으로 그의 내가 공력은 이미 이갑자를 넘어선 인물이었다. 앞으로 30년만 더 정진하면 능히 신선의 반열인 반인반선의 경지가 아니겠는가. 류지혁의 도발의 상대였던 이 법왕은 거의 신실지경이었단 말인가. 그는 이성을 상실하였으며 강호인의 기본 상식인 서푼의 실력을 숨기고 절기를 펼치는 것을 어기며 광분하였고 결국 그는 자신의 모든 공력을 짜내어 3번의 장법을 한 번에 연속해서 전개했다. 아... 하늘을 무너질 것 같은 소리가 이곳 묵지에 장렬했다. 우르르 쾅쾅 쾅쾅 쾅. 법왕은 마치 불과 같고 사람 머리 크기와도 같은 붉은 빛의 공을 우에서 하나, 그리고 좌수에서 하나, 또다시 우수에서 하나를 던진 후에 마치 승리를 확신한 듯 두 손을 펼치며 공중으로 서서히 오르며 부양했다. 하지만 허허, 어찌된 일인가. 류지혁의 얼굴 눈동자의 3개의 불덩이가 자신을 향해 날아오는 것이 잔상으로 비쳤으나 지혁은 조금 더 망설이지 않고 찰나 총각을 밟고 보보를 전개하는 것이 아닌가. 바로 무극담로에서 얻게 된 완벽한 팔보간섬이었다. 그의 1보와 2보, 3보는 둔보였다. 다음은 중보, 다음은 쾌보, 다음은 바로 선보였으니 다만 그의 움직임은 법왕의 신유와 너무나도 다른 부드러움의 신기가 묻어나 한 마리의 나비와도 같은 움직임이었다. 하하, 어찌 사람의 움직임이 이리도 아름다울 수 있는가. 그런데 신왕 권천을 보라. 그의 얼굴은 법왕을 보며 짙은 미소를 짓다가 이내 당연히 순식간에 저승에 등록할 인물을 보게 되었고 총각이 못되어 그의 미소는 사라졌으며 이내 그의 등골은 서늘한 한기를 느끼게 되었다. 어디서 이런 독지에서 청량한 솔향기가 나더란 말인가? 혹시 신왕 권천의 얼굴은 사색이 되었으며 그의 두 눈의 눈동자는 사정없이 흔들리게 되었다. 그의 움직임을 볼 수가 없구나. 도대체 저 신비인은 누구란 말인가? 이보시오. 상노인은 보시오. 어라, 누구?
이때 권천은 홀로 상념과 짙은 의문에 사로잡힌 상태에서 그의 귀에 강력하게 들리는 음성이 들렸으니 여의전성, 제게 내가 살 만큼 살았던 말인가? 전설의 전음을 듣게 될 줄이야. 혹시 환청은 아닌가? 이보시오. 상노인. 상노인은 무엇을 보고 있어? 법왕이란 놈을 보란 말이오. 다시 한번 신왕의 귀에 뚜렷한 목소리가 들려왔으니 그것은 일반 전음이 아니라 확실하게 여의전성이었다. 전설의 전음. 내공력이 삼갑자 가까이 되어야만 시전이 가능하여 현존하는 강호 고수들은 이를 전설의 전음이라 전해질 뿐이었으니 현존하는 21개의 하늘조차 삼갑자가 되는 인물은 하나나 가능할까? 하지만 지혁이 여의전성을 시전할 수 있었던 것은 삼갑자의 공력이 아니라 그는 하단전, 중단전, 상단전 모두 열려있는 무극지체였기에 가능했다. 아무튼 강호의 정론으로는 21개의 하늘조차도 화경고수, 즉 화신경의 고수가 최고 고수라고 회자되었으니 지금 권천이 듣고 있는 여의전성은 꿈에나 가능한 전음으로 권천이 여겼으나 2번 반복된 전음으로 군노 오원평야 전투. 군노였던 유지혁의 목소리인가? 역시 권천은 권천이었다. 그는 노련한 강호 고수이기에 상황이 혼란하더라도 류지혁을 기억해내었으니 말이다. 이때 법왕 성캐묵장은 상대가 자신이 펼친 무지막지한 장법에 처맞고 가루가 되었을 것을 예상하고 이미 승리를 만족하는 얼굴을 하며 공중에 부양된 상태에서 팔짱을 끼고 있었는데 인생이란 것이 악인이나 선인에게도 공평한 것인가? 언제나 예상은 빗나가기 마련인 것을. 스르르. 허! 류지혁의 등장은 매우 신선하며 또한 매우 호련한 모습이었다. 분명한 것은 신형을 순간 이동하는 이영환이는 아니었다. 그의 신형은 마치 8개의 분신이 하나가 된 것처럼 합체하여 그 신형이 뚜렷해졌으며 이후 류지혁은 조금 더 망설이지 않고 좌수를 젖혀 다시 앞으로 쭉 뻗어내었다. 허허, 하지만 지혁의 움직임으로 매우 손쉬운 동작이었으니 이는 마치 동네 아이를 상대하는 어른의 움직임이지 않은가. 그는 결코 서두르지 않았는데 문제는 법왕이었다. 그는 이유를 알 수 없었지만 움직일 수 없었다. 그리고 무기력했다. 또한 그는 심령으로 심각한 공포가 다가왔는데 소시적 어린 시절에 그가 경험한 공포가 심저에서 올라왔다. 바로 비오는 날 마차에 쳐 죽은 어린 고양이의 사체를 소동 때 보았는데 그는 그것을 보고 열흘이나 고양이와 관련한 꿈을 꿀 만큼 어릴 때 큰 공포로 각인되었었다. 법왕은 사문에서 무공을 연마할 때 극한의 고통이 경험하게 되면 여지없이 이러한 고양이 꿈을 꾸게 되었는데 오들오들 부들부들 법왕의 두 무릎은 바람 앞에 사시나무가 요동하듯 하였고 그는 큰 공포심으로 류지혁의 느려터진 출수를 보고만 있을 뿐 한마디로 요지부동이었다. 허걱! 다만 법왕 장천은 본인의 입을 크게 벌릴 뿐이었는데 자! 허허, 이상막한 묵지에서 뺨을 후려맞는 찰진 소리가 장렬하였으며 휘! 휘! 휘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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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왕 장천은 류지혁의 느려터진 출수에 얼굴을 후려 맞은 동시에 입안에서 옥수수 서너 알을 뱉어버렸다. 그리고 그는 공중에서 급하고 강하게 회전하였으니 류지혁의 느려터지고 정말 허술한 공격은 지혁의 공력이 실려 있었더란 말인가. 법왕의 신형은 류지혁의 타격에 견디지 못하여 신속하게 몸을 회전하였는데 급기야 그의 신형은 육안으로 구분하기 어려울 정도로 회전하였다. 마침내 법왕은 서서히 돌면서 지면으로 떨어져 내리게 되었다. 그리고 그는 자리에 철퍼덕. 그의 신형은 힘없이 널브러졌다. 쿵!
그의 얼굴은 묵지지면에 처박히게 되었고 그는 공력을 일으키지 못하자 묵지의 도끼가 그의 얼굴에 침투하는 것처럼 지글거렸고 일부 그의 얼굴은 묵지의 색과도 같이 변색되었다. 자, 신왕권천은 이 모두를 본 후에 마른 침을 삼켰다. 군노 지역이냐? 후후후후. 그렇지요. 이것이 어떻게 된 것이지? 그는 천천히 말했다. 그리고 계속해서 마른 침을 삼켰다. 그는 지역에게 의문을 풀어놓았지만 어릴 때부터 오늘까지 살았던 삶의 경험들이 그의 머릿속에서 아주 어지럽게 주마등처럼 스쳐 지났다. 그는 내심 류지역이 무국담로를 경험하고 사지에서 돌아왔다고 판단했던 것 같았다. 이보시오. 권천. 아니, 내게는 상노인이라는 말이 더 좋구려. 이보시오. 상노인. 그대에게는 두 가지 선택의 길이 있어. 지금 집으로 돌아가서 모두 정리하고 무국담로, 무국자의 문지기로 삶을 사느냐, 아니면 사문의 어른에게 가르침을 받아 삼도천을 건너느냐 하는 것이오. 다른 선택은 없나? 류지역은 고개를 흔들었다. 그래, 그렇군. 그런데 왜 면사를 한 것이냐? 면사를 벗고 얼굴을 보여다오. 지역아, 상노인은 나를 사문의 어른으로 여기기 싫은 것 같군. 여전한 말투이니. 류지역은 이러한 생각을 하며 손을 들어 면사를 벗었다. 이를 본 권천은 화들짝 놀랐지만 속으로 놀랄 뿐이지. 다만 눈동자만 조금 흔들렸다. 얼굴은 죽음에서 돌아왔어. 신왕 권천은 신음에 가까운 음성을 내었고 잠시 대화가 끊어져 침묵이 흘렀다. 하지만 다시 신왕 권천이 침묵을 깼다. 종전 내가 보인 무공은 역시 권역인가? 그렇소. 상노인. 나는 비록 무국담로를 경험했으나 본전에는 들 수 없었고 황금들판만 다녀왔지. 그리고 그곳에서 초대 무국자를 만났어. 그분에게 무국담로 안에 잠든 무술과 무공 중에서 무공의 일부 조각 그 파편을 배울 수 있었지. 물론 본질이 아닌 나류를 말이야. 신왕 권천은 순간 지면에 무릎을 꿇었다. 신 28대 무국담로 문지기 조덕삼이 무국담로의 현주인인 무국자를 배웁니다. 주의 할애를 받아 주소서. 아, 이를 어찌한단 말인가. 현치롱 시대 21개의 하늘이라는 10권의 상좌 권천이 어찌 류지역에게 이러한 예를 표하는 것인지. 이에 류지역은 당연한 듯 손을 뒤로 하고 뒷짐을 지며 흐뭇한 미소를 지었다. 그래, 이래야. 아무리 큰 죄를 지어도 용서를 할 수 있지. 어찌 내가 무국담로의 주인으로서 문지기를 참할 수 있더란 말인가. 권천은 절을 한 후에 자리에 앉아 있었다. 상노인은 일어나시오. 네, 하지만 이 말씀을 우선 드려야 하겠습니다. 초대 무국자께서는 제게 세상에 다시 무국자가 탄생하여 도탄에 빠진 세상을 구원할 것이라 했습니다. 그래서 초대 무국자께서는 기의 형태로 5개의 무국패를 제게 주었습니다. 지역은 본인의 가슴에 새겨진 무국패가 있는 부근에 손을 얹고 문질렀다. 그리고 그 5개의 패를 저는 5 후보자에게 나눠준 후에 나의 모든 사명을 달성했다고 생각했지요. 저의 사명은 여기까지였으니까요. 하지만 초대 무국자께서는 세상에서 무국자의 탄생은 그야말로 3번의 죽음과 3번의 변태를 경험해야 진정한 무국지체를 이루며 진정한 무국자가 된다고 하셨습니다. 따라서 주인은 아직 무국자가 아니요. 신왕권천은 천천히 일어섰다. 지여가, 나는 무국자를 보았으되 아직 무국자가 아닌 너를 보았구나.
내가 죽음에서 돌아와 그 얼굴을 한 것이 조금은 안쓰럽다. 난 아직 무극자를 보지 않았기 때문에 너의 말을 들을 필요가 없구나. 내가 사지에서 살아 돌아온 것을 얘는 다 했다. 그렇군요. 상노인. 그렇다면 나도 그대에게 기회를 줘야죠. 그런데 세 번의 죽음은 뭐고 세 번의 변태는 뭐요? 허허. 나도 손해를 볼 순 없지. 내가 답을 주면 나도 내게 답을 주겠다. 내가 법왕에게 보인 무공은 바로 권역의 무공이냐? 보셨듯이 초대 무극자께서 말씀하셨지. 권역의 무공을 알 수 있는 그 자가 무극자가 될 확률이 높다고 말이다. 그리고 무극자께서는 권역의 무공 앞에 모두 굴복할 것이라 말했다. 하지만 권역의 무공은 내가 공부와 직접적 연결이 되어 있구나. 너보다 공력이 높은 자는 이 권역의 무공이 반만 전개될 것이다. 저기 있는 멍청한 법왕은 내게 장법을 전개하며 모든 내공을 끌어다 쓰는 병신 같은 짓을 하였구나. 그래서 내게 쉽게 제압될 수 있었지. 지금 너를 보니 어라, 너는 능히 100년의 내공력을 가지고 있구나. 어떻게 짧은 시간에 이 많은 내가 공부를 모을 수 있었더냐? 그것은 이야기하지 않겠소. 지혁은 고작 30년의 내공력을 가지고 있었다. 상노인이 마지막 보았을 때 말이다. 다만 그에게는 만타무국봉의 금강불교에 준하는 신체와 또한 태어날 때부터 이유는 알 수 없지만 역발상기계세의 신체가 있을 뿐이었는데 그는 짧은 세월에 다른 이의 내력을 끌어와 본인의 것으로 만들며 연공하였다. 그중 제일 많이 끌어온 놈은 저기 쓰러져 반 죽어있는 단목무의 내공력이었다. 아무튼 류지혁은 다른 이의 내공력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을 신왕에게 전하고 싶지 않았다. 사실 이곳에 올 때도 법왕과 신왕에게 왕창 터지고 그들의 내가 공부를 끌어오고 싶었으나 백리세가주가 잠시 후 죽을 것 같은 절체절명의 위기로 인해 그의 계획을 바꾼 것이다. 그런데 지혁아, 너는 어찌 절대 만악마를 선택한 것이냐? 무극담로에는 선도, 해등도 있지 않았더냐? 그리고 무술이 아닌 무공을 선택한 것이냐? 그렇소. 상노인. 나는 무술이 아닌 무공을 선택하였고 또한 절대 말을 선택하였소. 이것이 내가 살아가야 할 삶 그 자체요. 세상은 너로 인해 도탄에 빠지겠구나. 그것은 생각하기 나름이요. 마도와 흑도들은 나로 인해 광영을 찾겠지요. 이런. 목숨을 걸어야 하는가? 아니다. 비록 지금은 세속 강호에 있으나 한때 무극담로의 문지기가 아니었나? 그리고 내게는 연하와 다시 이 땅에 태어날 나의 이세가 있지 않나? 나도 이제 나의 삶을 위해 살아야지. 류지혁의 말과 그의 뜻을 들으며 신왕권천은 심한 고민을 했다. 류지혁과 지금 붙으면 양패구상을 할 수 있을 것 같았다. 하지만 생각할 것이 많은 사람은 생사의 기로에서 모험할 수 없었으니 상노인에게 기회를 주겠소. 하지만 나는 더는 관대하지 않을 것이오. 나는 이미 그대와 모용태가 벌인 일로 인하여 연을 떠나왔소. 물론 내가 연을 벌인 것은 그대와 모용가주의 음모를 몰랐지만 말이오. 지금에서야 다 알 수 있었소. 광영 장군과 그의 동생 곽현은 억울한 죽음이었소. 그리고 이천에 가까운 나의 동료들. 그대들이 없어도 나는 양광을 죽일 수 있었소. 그리고 무사히 남은 동료와 함께 복귀할 수 있었지. 하지만 제 대장군 막사에서 곽 장군과 동생이 죽어 있었으며 또한 나는 그곳에서 당신을 보았지. 그래서 당신의 무국천멸기로 죽어준 것이오. 나는 한 번 죽었소. 그리고 저기 있는 놈에게 두 번째로 죽게 되었지. 자세한 것은 내가 기억을 잃어 바보가 되었을 때 일이라. 나도 파편적으로 생각이 나오. 나는 이상한 동굴에서 깨어났을 때 나도 원하지 않았지만 무국지원에 들게 되었소.
녀석에게 감사한 것은 무국지연과 세상을 살 수 있는 금은보화를 얻었다는 것이오. 믿거나 말거나. 그래, 지금 보니 나는 분명히 2번의 죽음과 1번의 변태를 경험한 것 같소이다. 아니, 한 번의 변태도 경험했다는 것이냐? 그렇소. 이상한 동굴. 금은보화가 가득한 동굴에서 깨어났을 때 나는 분명히 환골탈태를 경험했소. 비록 나의 얼굴은 이렇게 되었지만 훅, 툭. 류지혁은 상의를 벗어버렸다. 오, 그의 상의가 벗겨진 상체를 보라. 온통 황금빛으로 은은하게 물들어 있지 않은가. 자세히 보면 어린아이의 티 없는 피부가 분명하리라. 류지혁은 비록 흉측한 얼굴이었지만 그는 짙은 미소를 짓고 있었으며 신앙권천은 류지혁의 피부를 보며 2 눈이 튀어나와 놀라는 얼굴이었고 이런 마라밀문의 절기인가. 지금은 사라진 어두움의 대명사 고대 마라밀문. 허허, 어두운 그림자와 같은 것이 꺼져가는 등불처럼 보였던 백리가주 백리중현에게 서서히 접근하고 있었으며.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이고요. 무국담로 종신기 천마편 계속 성원 부탁드릴게요. 또한 구독, 좋아요는 본 작가의 지필에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오늘도 최고로 멋진 하루 되세요.